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희정입니다. 11월과 12월이 교차하는 첫 거래일이 끝났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 소폭의 오름세로 출발했는데요. 장중 등락을 보이다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에 0.04% 하락으로 장을 마쳤고요. 또 코스닥은 기관의 매도세에 하락폭을 키우다 0.58% 하락세 보이면서 810포인트로 종가 형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관련주 일제히 상승 탄력 받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칩셋 미디어와 리노공업은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또 퀄리타스 반도체는 지난 20일 상장 이후 첫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6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여주다 오늘은 상한가에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연준 인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지표죠. PCE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또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는 30일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증권가에서는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남은 한 주 어떤 공략으로 시장을 대응해 보면 좋을지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11월 한 달 동안 가져와 주신 종목들 얼마나 올랐는지 궁금하시죠? 그 성적, 상승률 탑5로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최고가 기준 수익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위입니다. 원익 IPS인데요. 최고가 기준 7.6% 오르면서 5위에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솔트룩스 매수가 28,200원 기준 9% 넘게 오르면서 4위에 안착했고요. 이어서 자율주행 로봇 전문 기업인 로보티즈 13.75% 오르면서 3위에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11월 13일 언급해 주신 우양 최고가 기준 14.29% 오르면서 2위에 올랐고요. 대망의 마지막 1위는 동훈아나텍인데요. 최고가 기준 16% 넘게 오르면서 1위에 등극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의 키워드는 온 디바이스 AI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오늘 관련주들 무섭게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 오늘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지수의 위치와 현재 상황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스피 지수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2,502.37포인트는 언제였습니까?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가장 큰 폭으로 올라갔었던 고점이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2,458.17포인트는 과거 시점에서부터 제가 지속적으로 이 가격을 돌파해야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그 가격 구간들인데 지금 현재 해당 가격의 박스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 추세로 지속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선 2,502.37포인트 위에서 노는 것이 가장 좋은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하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타랠리가 일어날 때, 산타랠리가 이어질 때, 지속될 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2,502.37포인트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윗단에 있는 2,600포인트를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셨을 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반도체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테마를 바라봤을 때
그렇다면 제약바이오와 반도체의 주가가 올라갈 때 그로 인해서 따라갈 수 있는 테마들이 존재한다라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이번에는 지수가 아니라 제가 도화지에다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마감장에 대한 차트에 대한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제약바이오 그리고 반도체가 움직일 때 첫 번째로 상승했었던 게 뭐였습니까? 의료 AI였었죠. 근데 의료 AI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후속으로 올라갔었던 게 뭐였습니까? 로봇이었습니다. 로봇 관련주까지 주가가 올라갔었는데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제약과 반도체 중 어떤 게 올지 우리는 알 수 있었죠. 첫 번째,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라갈 가능성들이 매우 높이 시사됐습니다. 지난주 기준으로. 그런데 이번 주에 들어서기 전에 이미 지난주부터 제약바이오가 아니라 수급이 쏠렸던 건 정치 테마주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정치 테마주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었고, 그로 인해서 수급이 분산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수가 상승하기 위해선 제약바이오 반도체 관련 테마가 지속적으로 언급돼야 한다. 첫 번째 의료 AI였었고요. 두 번째 로봇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나온 게 지금 AI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I와 연결되는 건 다시 넘어가서 반도체 쪽이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쪽에서, 반도체 섹터에서 수급이 빠져나가려고 할 때 다시 언급될 수 있는 건 제약바이오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바라볼 때 오늘 툴젠 차트를 보셨나요? 툴젠의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왜 올라갔습니까? 유전자 가위 치료 관련주로 주가가 상승했었고, 제가 툴젠을 언급드릴 때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중 유전자 가위 관련주와 엮여 있는 것은 툴젠밖에 없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유전자 가위는 아니더라도 유전자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중간에 끼어들어갔었죠. 그것은 1차 파동. 그러면 AI가 반도체로 엮여 있는데 AI 다음에 다시 테마로서 2차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건 유전자 관련주들이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부터 봐야 하는 건, 제가 종목도 가지고 나왔지만 유전자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1차 상승을 보여주고 주가가 눌리다가 어느 순간 점차 줄어드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 시기에서 매수를 하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려보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툴젠의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툴젠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120일 차트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고점을 돌파하고 있죠. 그런데 아직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78,000원 단기간에 내일도 나올 수 있는 가격, 그리고 그 윗단에 있는 어디입니까? 이 가격이겠죠. 86,900원 선을 긋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900원을 넘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상승 추세로 출발은 했으나 여기에서 올라갈 수 있는 가격 구간이 아직까지 86,900원은 보이질 않는데 오늘도 꽤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승이 끝이 아닌 걸 보여주려면 가장 중요한 거, 고점 가격 구간을 넘어서 종가를 형성을 했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한 번 더 위로 급등시켜야 되는데 거래량도 그렇게 크게 붙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 구간에서 횡보할 수도 있겠지만 횡보하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거 무엇입니까? 파란색 저항선이 오늘 다시 올라왔죠. 그 말은 내일 종가가 76,400원이 아니라 오늘의 종가인 75,500원보다 높이 끝난다면, 그리고 거래량이 줄어든다면 토르의 자리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다면 화요일날 종가 베팅을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바라보고 투자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이미 저항선의 가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르 기법은 1차 3% 매도를 중점으로 잡고 있죠. 그 이유는 주가가 올라갈 때 3%까지는 오를 수 있다. 다만 거기서 꺾여 내려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수익을 먼저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마음 편하게 종목을 지켜보기 위해서 3%에서 1차 매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은 86,900원이면 내일 종가가 75,500원보다는 높이 끝난다는 가정하에 10%는 기본적으로 수익 구간까지 안고 갈 수 있다는 설명을 드려보는 가격 86,900원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종목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 의료 AI 관련주들의 주가가 올라갔었는데 그렇다면 최근에 뷰노는 어떨까요? 뷰노는 고점까지 아직도 올라갈 수 있는 희망이 많이 남아 있지만,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거, 메가토리 기법으로 종목 드렸었습니다. 1차 매도했고요. 검은색 저항선에서 매도했죠. 마지막 파란색 저항선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넘어가서 더 큰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은 제 생각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였지나 우리는 파란색 저항선에서 3차 매도를 통해서 총 처음 매수했었던 비중 기준으로 12.5%의 비중만을 가지고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뷰노만 봐야 될까요? 아닙니다. 뷰노가 아니라 루닛이 먼저 대장으로 주가를 상승시킬 수도 있지만 루닛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 횡보 구간에 들어섰죠. 그렇다면 루닛이 먼저 주가를 상승시키면서 관련주의 대장주인 뷰노가 따라가는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왜? 뷰노는 아직까지도 상승 추세가 꺾이질 않았으나 루닛은 조정 횡보를 받고 있죠. 그렇다면 뷰노가 올라가는 그 흐름을 보고 루닛이 따라갈 텐데 상대적으로 올라가기 쉬운 것은 조정 횡보 구간을 거친 종목입니다. 그래서 뷰노가 5%가량 올라갔을 때 루닛은 따라가겠죠. 하지만 루닛이 뷰노를 넘어서는 순간이 온다면 단기적으로 그 날만큼은 루닛이 대장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날짜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선 뷰노가 상승해 주는 움직임을 우리는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의료 AI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AI 관련주들은 이미 우리 유정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의료 AI가 아니더라도 AI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장착하고 있다. 그리고 반도체 또한 마찬가지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왜? 반도체주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그런데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산업군들이 너무나 많죠. 올해 가장 주목해봤었던 테마는 전기차입니다. 그리고 반도체로 바라봤을 때 엮여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의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끝일까요? 아니죠. 로봇도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드론도 있을 겁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2차 전지랑도 엮여 있을 수 있겠지만 2차 전지 시장은 대체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BYD가 이미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1조 원 넘는 규모의 계약까지 체결한 전기차, 배터리 쪽도 마찬가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모두 다 상관관계가 연결되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엔 가지치기일 뿐이다. 그 말은 테마의 순환매가 일어날 때 어떤 테마로 갈지, 건너뛰어갈지 그것만 우리가 판단하시고 지속적인 상승 모멘텀에 있는 종목들은 매출이 나올 때까지, 실적 기대감이 있을 때까지, 혹은 지수가 꺾일 때까지. 그 지수가 꺾이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지금부터는 꺾이기가 쉽지가 않겠죠. 이미 올라갈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내려올 만큼 내려간 상황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크리스마스 산타 랠리까지는 충분히 지수 또한 마찬가지로 올라갈 텐데, 그럴 때 주목해봐야 되는 건 반도체와 제약바이오주들. 그런데 제약바이오로 같이 봤을 때 또 엮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의료에도 엮이고 로봇과도 엮이고. 그렇죠. 이렇게 엮여지는 거미줄 안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들을 잘 잡으셔야 된다는 것이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 정치 테마주는 이번이 2차 파동입니다. 정치 테마주는 이번이 2차 파동인데 2차 파동의 끝자락은 결국에 우리가 과거 시점으로 봤을 때 저 자리가 끝자락이구나 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겠지만 차트상에 나오는 캔들의 모양 하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모양이 나와준다면 그날이 고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뭡니까? 갭을 띄우거나 갭을 띄우지 않더라도 윗꼬리가 긴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붙는다면 그 자리가 정치 테마주의 2차 상승 파동의 끝이라고 볼 수 있는 자리인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힘을 받아서 탄력을 받고 올라가고 있던 다른 정치 테마주들은 한 번 더 올라갔다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정치 관련주들은 안 보시는 게 맞는 것이고, 마지막
3차 파동이 나올 때까지 정치 테마주들은 안 보셔도 된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난주까지가 끝일 것이냐라고 생각했지만 오늘도 역시나 정치 테마주의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다만 키 맞추기로 올라가고 있죠. 처음 상승했었던 DTNC와 DTNC 아로 같은 경우에는 종목 두 개가 상이하게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상승 구간에 있습니다. 그 외에 덕성도 있고요. 부방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지만 오늘은 어땠습니까? 다른 정치 테마주들의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키 맞추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는 종목을 지속적으로 바꿔가면서도 마찬가지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가격 구간이라는 거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 어느 날 갑자기 뚝 끊길지 모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필수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종목은 MBT입니다. MBT 같은 경우에는 광고와 모바일, 광고 쪽으로는 모바일 시장에서 꽤나 큰 기업이죠.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카카오톡 단독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요. 자회사인 NCT 마케팅과 메타버스 가상부동산 거래 플랫폼 세컨서울이 오픈 예정입니다. 여기까지만 봤을 때에는 MBT가 그렇게 뭐 실적이 나오고 있나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3분기 창립 사상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예시 종목입니다. 언제였습니까? 포착된 날은 11월 21일입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죠. 종가는 6,010원이었는데 토르 기법으로 포착이 된 겁니다. 하지만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됐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는 돌파가 나올 때 진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진입하지 못했고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긴 했지만 제가 방송에서 언급드린 적은 없기 때문에 예시 종목으로 들고 나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가 대비 수익률은 17% 정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기준입니다. 오늘 기준. 왜 오늘 기준이냐? 이 종목을 매수했을 때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건 어디였습니까? 바로 파란색 저항선입니다. 해당 파란색 저항선을 높였을 때 가장 이상적인 건 그 다음 날의 종가가 파란색 저항선을 높였을 때의 종가보다 높아야 하는데 이탈됐죠. 그리고 그 다음 날 마찬가지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음봉이 나오는 순간 이미 매도를 해야 되는데 매도를 하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나오는 수익이 17%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실까요? 하지만 메가토르 기법 기준으로는 19거래일 동안 27%의 수익을 만들 수 있었다. 어디까지입니까? 토르 기법이 포착됐을 때까지만. 그렇다면 여기에서 27%와 17%를 더하면 44%의 수익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불타기가 가능했었던 자리라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메가토르 기법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상승하고 종목들이 순환이 되면서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면 포착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언제였습니까? 지수가 무너지고 추석이라는 악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 관련주 외에는 우리가 지켜보기 어려웠던 그 시장. 하지만 그때 제가 설명드렸던 건 지수가 내려왔으면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반등이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려오기 시작한 그 가격 기준으로 50%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이상의 반등은 기대하기보다는 우리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산타랠리가 오지 않을 거다라는 계산상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 2,502.37포인트죠. 37포인트를 넘어가고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50%가 아니라 넘어가서 V자를 완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주들과 반도체 관련주들은 잘 보셔야 되는데 MBT는 3분기에 매출이 너무나 거대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거대하게 나왔는데 주가가 눌립니다. 눌리는데 거래량이 줄었죠. 그런데 줄어든 상황에서 지지선이 하나 보입니다. 바로 과거 시점의 파란색 저항선이 현재는 지지선이 되겠죠. 그렇다면 내일 화요일 거래량이 붙으면서 양봉이 나와주거나 아니면 거래량이 붙으면서 해당 가격을 지킨다면 MBT는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하는 돌파 매매의
조정 자리에서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MBT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종목, 마찬가지로 예시 종목입니다. 예시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 받아보시려면 유정 앵커님을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을 안내 받으셔야 되는데 소록스 끝까지 하고 안내 받도록 하겠습니다. LED 관련주, 지금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돌아오고 있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LED 관련주들은 보통 연초에 많이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원자력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치매 관련주로도 엮여 있습니다. 원전에 특수 조명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 난치성 질환 치료제 개발하고 난치성 질환 치료제를 개발한 아리바이오라는 회사가 소록스를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인수만으로 부족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었죠. 최대 주주가 대표이사로 있는 아리바이오. 그 말인즉 소록스의 최대 주주가 아리바이오의 대표였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모멘텀이 형성이 됐고 중국 상하이 제약과 치매 치료제 관련 기술 이전 및 독점 판매를 추진한다라는 내용으로 소록스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인데 자, 그 전에 아리바이오 차트입니다. 소록스 차트가 아닙니다.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저점을 만들었을 때 최소 3개월은 상승하기 어렵고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나오는 고가를 돌파한다면 그때가 바로 2차 상승 파동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고점 언제입니까? 올해 3월 달에 나왔었던 고점을 아직 넘어가지 못했다라는 건 우리가 해당 종목을 바라볼 때 어디까지 지켜볼 수 있겠습니까? 이 고점까지 못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파란색 저항선이 되는 가격, 그 가격까지만도 볼 수 있는 종목인데 아리바이오가 지금 소록스를 등에 업었죠. 그래서 소록스 차트입니다. 11월 17일 날 종가가 14,820원이었는데 자, 차트에서는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날 화요일 종가가 16,300원입니다. 토르기법이 포착이 됐죠. 그런데 올라갈 수 있는 가격 구간 35,750원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가가 어디입니까? 2만 원대죠. 여기에서 35,000원까지면 몇 퍼센트입니까? 50%가 넘습니다. 거기까지도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모델을 장착하고 있고 지금 기법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건 33%가량. 오늘 종가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음봉형 도지가 나왔는데 그것이 중요하냐? 아니죠.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건 이겁니다. 파란색 저항선이 내려왔습니다. 위에서 내려왔는데 그 다음 날 지난주 금요일 날의 종가가 목요일 날의 종가를 이탈하지 않았죠. 그리고 파란색 저항선 위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진입하는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오늘의 고점을 내일 넘어갈 때와 파란색 저항선, 지금은 지지선인 파란 색깔의 지지선까지 주가가 내려와 준다면 그 가격에서 매수해서 돌파를 바라볼 수 있는 두 가지 매수 관점 포인트가 있는 종목이다. 하지만 토르 기법으로 이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온 것은 차트를 보시는 방법을 익히게 도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걸려있는 가격 구간이 어디입니까? 이곳이죠. 보이시나요? 해당 가격 구간은 매물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가격 구간에서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가가 내려온 만큼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소록스 또한 마찬가지로 잘 지켜보셔야 된다는 설명을 드려보면서 우리 유정 앵커님을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는 방법 안내 받으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MBT와 소록스까지 살펴봤는데요. 앞서 전문가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차트에 오색선 그려보고 싶으시다면 이 수식 받아가시면 됩니다. 이 수식은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하단의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실시간 소통도 해보시고요. 자세한 종목들의 가격 전략까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방송 말미에 히든 종목이 공개됩니다. 히든 종목명은 방송이 끝난 직후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가 되니까요. 이 점도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종목 리뷰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얼른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엔 리뷰입니다. PCL인데 PCL은 유전자와 의료기기 관련주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또 가지고 나온 이유 궁금하시죠? 11월 8일 날 토르 신호가 포착이 돼서 11월 10일에 방송에서 언급했던 종목입니다. 최근 유전자 치료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무엇으로? 유전자 가위 관련된 종목이었던 툴젠으로 인해서 MQLX의 지분 취득으로 MQLX 최대 주주로 등극되어 있고 영업이익 적자폭이 줄어들면서 흑자 전환 기대감이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해당 종목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첫 번째 툴젠 차트입니다. 오늘 넘어갔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툴젠은 지금부터 더 지켜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보시는 것이고 툴젠 같은 경우에는 11월 9일에 제가 여러분들께 기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매수 가능하다라고 설명드렸었던 자리가 49,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상승한 것은 47%가량 상승을 보여줬지만 종가 기준으로 아직까지도 모멘텀이 너무 크기 때문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툴젠은 그렇다면 PCL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자리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아, 이제는 못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드시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11월 8일에 종가가 2,800원이었습니다. 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이었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왜? 툴젠은 유전자 가위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인데 관련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착이 됐을 때 의아했었는데 주가를 그 자리에서 버티는 것을 보고 아, 사고 한번 치겠구나. 유전자 관련된 내용으로. 그래서 잡은 이후에 오늘 음봉 기준으로 수익률이 24% 정도 나온 겁니다. 하지만 잘 보세요. 오늘 포착된 이 가격, 이 음봉은 결국엔 파란색 저항선을 이탈했지만 거래량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그 말인즉 아직 내려가기엔 이르다. 다만 이 하락을 개인 투자자들이 바라봤을 땐 PCL 이제 꺾이려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려면 툴젠이 그만큼 올라갔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툴젠이 올라갔다는 건 PCL에게도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실 거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기 위해서 PCL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아직까지도 매수 관점으로 너무나 좋은 종목에 4,725원을 넘어가면 52주 신고가 경신입니다. 그 말은 툴젠보다 더 큰 폭으로 한번 위로 쏘아 올릴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바로 PCL이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까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드려볼 텐데 그 전에 우리 유정 앵커님 다시 한번 뵙고 넘어오시겠습니다. 네, PCL까지 살펴봤습니다. PCL 툴젠보다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아직까지 매수하기에 정말 좋은 종목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과 살펴본 종목들 자세한 가격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히든 종목명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가 되니까요. 히든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놓치지 마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도 이어서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정리를 통해 계좌 복구해보고 싶으신 분들 혹은 보유 종목들 물려 있어서 고민이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고민 해결과 궁금증들 모두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의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종목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택이네요. 매수가는 38,200원이고요. 비중은 20% 담으셨다고 합니다. 온디바이스 AI 수혜주로 묶인 데다가 정치 테마주 성격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 보여줬는데요. 오늘 4,700원 넘게 오르면서 39,000원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심택 전문가님 앞으로 더 갈 수 있을까요? 매도 타이밍은 혹시 언제로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오늘 매수하신 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매도 시점에 대한 설명을 드려볼 텐데, 자, 첫 번째, 과거 시점에 올라갈 수 있는 가격 구간 중에서는 지금 현재 이 가격 구간 43,800원이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이유, 과거 시점에 마찬가지로 넘어가지 못했었던 구간이 두 군데 존재합니다. 그 가격을 먼저 보여드릴 건데 여기죠. 넘어가지 못했다가 돌파하고 지지가 됐었던 가격이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내려와서 저항을 받았었던 가격이 되기 때문에 43,8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수익을 바라보는 것은 과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수익을 10% 정도만 내시고 익절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나온 재료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심택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관련된 내용으로 PCB나 FPCB 관련된 것 아니면 반도체 관련된 내용으로 주가의 상승을 보여줬어요. 3D 낸드와도 마찬가지로 엮여 있는데 지금은 반도체 관련주들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심택이 지지부진한 것처럼 보여졌지만 오늘로 인해서 AI와 엮이면서 지금부터 상승 추세로 이어나갈 가능성은 높으나 오늘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38,200원 아랫단으로 주가가 내려와서 37,000원 정도까지도 내려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상승 추세로 전환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지울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가격 구간을 넘어가지 못한다면 본전에서도 익절하고 나오셔야 한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고요. 그 가격은 48,000원입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끌고 왔을 때 현재 주가의 위치를 보자면 어디입니까? 주가가 내려앉았죠. 내려앉았다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 상승 파동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걸 봤을 때 여기가 박스 구간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박스권의 상단 가격쯤에 매수가가 있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주가가 이탈한다면 어디까지 내려가겠습니까? 저점 가격 구간까지도 박스권을 그린다면 내려올 수 있다. 다만 48,000원을 넘어간다면 지지선의 위치가 바뀔 겁니다. 저항이었었던 가격을 지지받을 거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지지를 받았을 때 주가가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느냐? 43,800원.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상은 보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바라봤을 때 48,0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다면 상승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렇지 못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다면 38,200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두 틱 이상 수익을 내셔야 되니까 38,000 얼마겠습니까? 350원에서 정리를 하셔야 BEP가 넘어가겠죠. 그래서 BEP가 넘어갈 수 있는 가격 구간 위에서 주가가 48,000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주가가 다시 내려온다 했을 때 38,350원에서는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지금 시간이 4시 2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보고 넘어가는 게 맞겠죠. 오늘 상승을 했는데 심택의 시간외가 1.14%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내일 시장에서 갭이 뜰 것이다. 그렇다면 4만 원부터 48,000원까지 올라가기에는 16호가밖에 남지가 않죠.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 우리가 심택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겠습니까? 내일 종가 기준으로 48,000원을 넘어서 끝이 난다면 43,800원이라는 가격에 전량 매도를 걸 준비를 하시면 된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38,000
350원을 이탈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마지노선은 38,350원으로 잡아 놓으시고 4만 원이 아니라 4,800원을 넘어간다면 4,800원 위에서 종가를 형성해 주어야만 상승 추세로 이어지면서 43,8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심택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심택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런 심택의 자세한 가격 전략이 더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여시고요. 하단에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실시간 소통하시면서 심택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자세한 가격 전략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실시간 종목이 들어온 상담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종목입니다. 네, 에코아입니다. 67,600원에 진입을 하셨고요. 현재 61,700원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걱정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에코아이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4%가량 빠졌거든요. 매수 평단이 어떻게 되신다고 하셨죠? 67,600원에 진입하셨다고 합니다. 네, 신규 상장주입니다. 신규 네. 상장주는 보통 투자자들이 신규 상장주를 투자 시작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상장된 지 2년이 지난 시기부터 투자를 하십니다. 그런데 에코아이는 최근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고 매출액도 영업이익도 괜찮다라는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는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부터 신규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뉴스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겁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자, 상장됐었을 때 시초 가격이 46,100원이죠. 그런데 46,100원에서 주가가 어디까지 내려올 것이냐? 46,100원은 이탈하면 안 되겠지만 67,6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30% 하락한 가격 구간까지 내려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쯤의 자리에서는 오히려 주가가 상승을 해줘야 되고 전고점이 되는 89,000원을 넘어가 주는 게 맞을 텐데 문제가 되는 게 하나가 있죠. 바로 거래량입니다. 지금 거래량이 너무 크게 붙으면서 음봉이 나왔다는 건 결국에 시장에서 에코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되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시간의 단일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아이의 현재 주가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1% 이내에서 머물러 있다는 것. 그런데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붙질 않고 있죠. 하지만 이 거래량은 한 번 체결될 때마다 1억 이상씩 붙고 있는 겁니다. 10,000원짜리 종목 기준으로 10,000주면 1억이죠. 그런데 60,000원짜리면 얼마나 붙어야 되겠습니까? 3,900주면 얼마나 됩니까? 4,000주를 잡고요. 2억이 넘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는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으나 매도 쪽으로 쏠려 있다. 다만 그 말은 매도 쪽으로 쏠려는 있으나 그 물량을 받아내는 주체는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장된 첫날에 마지막 종가가 62,300원입니다. 62,300원인데 내일 62,300원 위에서 종가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음봉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음봉이 나온다는 건 지속적인 하락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67,600원에서 10% 이내에서 에코아이를 손절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편입하시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67,600원을 넘어가면서 주가가 상승세로 올라갈 때 진입하시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일 거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는 내려갈 때 사는 게 아닙니다. 올라갈 때 따라 사고 그리고 올라가다가 내려올 때 내 평균 단가 위에서 1%라도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그 정도에서 만족하고 매도하셔야만 하는데 오늘 진입하신 걸로도 보여져요. 그렇다면 올라가는 그 추세에는 매도를 못하셨고 결국에 종가까지 끌고 오셨을 텐데 올라갔을 때부터 이미 거래량은 붙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주가가 내려올 때 이미 붙어 있는 거래량이 결국 종가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차트의 모양은 너무나 안 좋게 끝나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아셨겠죠. 그래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내일 62,300원을 이탈하는지 이탈하지 않는지 중점적으로 지켜보시면서 손절하시는 게 답이 될 수 있다는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에코아이까지 살펴봤습니다. 에코아이 62,300원을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 다음 대응 전략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이후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정말 오래 기다리신 히든 종목 곧 공개가 됩니다. 지금부터 로켓 배송 종목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도 히든 종목으로 공개가 됩니다. 전문가님께서 히든 종목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난 뒤에 히든 종목명은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가 됩니다. 히든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역시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로켓 배송 종목 힌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입니다. 부동산 권리조사 프롭테크 전문 기업으로 금리 고공행진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주로 꼽히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살펴보시죠. 전문가님, 네. 제가 이 종목 살짝 살펴봤는데요. 무려 14거래일 연속 기관이 매수 행진을 이어오고 있더라고요. 강한 모멘텀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종목 자세한 전망이 궁금합니다. 네,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세 글자입니다. 부동산과 정치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에서는 정책 관련주라고 설명드리는 게 맞는 종목인데 부동산 권리조사와 프롭테크 전문 기업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2021년 상장 이후에 200억 원가량, 100억씩 두 번 들어왔습니다. 자사주 매입에 나섰지만 그 이외에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정책이 없습니다. 일절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점점 소외되고 있었던 주식 중 하나인데 지금 최근에 정치 관련주로 엮이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죠. 자, 두 번째, 인적 자원 및 데이터 처리 솔루션 활용을 통해서 부동산 권원조사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동사는 금융기관이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 및 보증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실행해야 하는 권리조사 업무를 아웃소싱, 뭡니까? 외부의 하청을 맡겨서 아웃소싱을 해서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금융기관에다가. 그렇다면 해당 종목은 외주를 줘서 아웃소싱을 해서 권리조사를 하고 그것을 금융기관에 전달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그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90% 되는 매우 큰 기업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쪽에 관심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면 해당 기업은 아마 생소하실 텐데 자, 고객사 보고 넘어가야겠죠. 국내 권리보험 시장 중요 플레이어인 7개의 손해보험사가 있고요. 두 번째, 보증보험사는 3곳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보증 등이 있고 그다음 시중은행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빅테크 기업인 네이버 파이낸셜 들어가고요. 인터넷 은행으로는 카카오페이, K뱅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P2P 서비스 기업인 피플 펀드와 투게더 펀딩, 그리고 마지막으로 칵테일 펀딩까지 고객사가 매우 크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점유율이 90%나 되기 때문에 웬만한 부동산과 연결성이 있는 기업들은 거의 다 고객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금리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면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왜? 전세 사기가 더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왜? 금리가 비싸니까 집을 사기에는 어려울 테죠. 그런데 어려운 시기에 꽁꽁 싸매고 있던 쌈짓돈 털어서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집 사려고 봤더니 못 사죠. 그러면 그 매수하려는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어디로 쏠립니까? 전세로 쏠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세 사기 방지와 이민청 설립 그리고 마약 근절 등 정책을 지속적으로 피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동훈 정계 진출 기대감에 전세 사기 방지의 발언이 재조명되면서 해당 기업의 매수세가 붙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봐야 되는 건
정치 테마의 2차 파동이 끝나간다라는 걸 대장주들을 보고 판단하실 텐데 그때까지 키 맞추기를 이룰 수 있을 겁니다. 그 키 맞추기가 끝나는 자리에서 매도를 같이 들어오시지 못하신다면 손실을 볼 수도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보면서 첫 번째 정치 테마주 DTNC입니다. 상승을 보여줬었던 건 언제부터였는지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지난주가 아니라 지지난주 금요일부터였죠. 금요일부터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주다가 지금 조정 구간을 받고 있는데 DTNC가 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 올라간 퍼센트 기준으로는 50% 상승을 했죠.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 DTNC 아로 빠지면 섭섭합니다. DTNC 아로는 얼마나 올라갔겠습니까? 5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를 받치고 있는 차트의 모양이 DTNC는 하락 추세로 전환된 것처럼 보여졌는데 DTNC 아로는 지켜지고 있다라는 것. 그러면 대장주가 바뀔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지켜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종목 부방입니다. 마찬가지 뭡니까? 올라선 이후에 파란색 저항선을 딛고 아직까지 해당 가격 구간에서 횡보하고 있다. 그래서 부방도 마찬가지로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마지막 힘을 낼 수 있는 종목이며 4,480원을 넘어간다면 지금까지 줄여놓은 이 거래량이 이해가 되는 대목이 되겠죠. 거래량을 붙이면서 4,480원을 한 번 넘어가느냐, 상한가를 가지 않는다면, 윗꼬리가 어느 정도 붙는다면 한 번엔 안 끝날 겁니다. 최소 이 거래일은 더 상승 추세로 이어질 수도 있는 종목이 부방이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덕성입니다. 오늘도 위아래로 엄청나게 흔들어댔습니다만 문제가 무엇이냐? 단기 과열 예고 종목입니다. 오늘도 큰 폭으로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11,300원 정도까지로 기억하고 있는데 어떻게 올라갔나요? 9,000원 초반이 아니라 8,80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8,800원에서 9,000원 가격 구간에서 조정을 받더니 9,800원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9,500원까지 내려왔다가 거기에서 위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던 가격은 11,300원대인데 이 가격까지 올려서 종가를 마감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단기 과열에 들어간다. 하지만 단기 과열에 들어갔을 때 문제가 되는 건 3거래일 단기 과열이 들어가면서 30분에 한 번씩 체결이 되겠죠. 그런데 단기 과열이 끝날 때까지 정치 테마주들이 지켜준다면 상관없겠지만 지키지 못한다면 정치 테마주들이 다 흘러내린 이후에 단기 과열에서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려가고 단기 과열이 해제되는 날 수급이 붙어야 되는데 수급이 붙을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는 종목이 덕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덕성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수 있는 가격 구간은 아직까지도 존재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가격 구간은 뭡니까? 11,650원은 어디입니까? 이빨 빠진 구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올라갈 때도 순식간에 내려갈 때도 순식간에 내려갈 수 있는 이 가격 구간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9,230원부터 11,650원까지. 하지만 11,600원, 50원을 넘어가면서 끝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고 정치 테마주의 휩소 현상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려앉았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상장된 지 514거래일째입니다. 고점 가격 구간 상장된 첫날의 고점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내려오면서 1차 상승 파동이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저점을 최근에 경신했다는 거겠죠. 하지만 제가 가지고 나온 이유는 아직까지 차트의 움직임이 괜찮다. 그리고 오늘 마찬가지로 음봉이 크게 떨어졌지만 이날도 마찬가지였죠. 뭡니까? 거래량이 안 붙으면서 음봉이 나오면 그것은 거짓말. 10,000원 넘어갈 가능성 충분히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토르기법으로 포착했었던 8,920원 아랫단이면 충분히 지금도 신규 진입 가능하다라는 설명을 드려보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땡땡땡 세 글자로 부동산 정치 관련주로 금리 고공행진에 따른 직접 수혜주로 꼽히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오늘의 히든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전자 의료기기 관련주인 PCL, 최근 유전자 치료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고 영업이익 적자폭이 줄어들며 흑자 전환 예상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부동산 관리조사 프롭테크 전문 기업으로 금리 고공행진에 따른 직접 수혜주로 꼽히면서 기대감 모으고 있습니다. 종가 베팅 어렵지 않습니다. 장 막판 10분 동안 시장가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종가 베팅에 대한 자세한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